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급등했습니다. 세부 지표에서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 해당 부분 제대로 보고드립니다. 오늘 갤럽 조사 결과 젠프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상승한 54%, 부정평가는 5%포인트 하락한 36%로 집계됐습니다. 세부 지표를 보면 광주, 전라 지역에서 역시 높은 지지를 받았고 다시 부울경에서 긍정평가가 우위로 돌아갔습니다. 해당 부분은 아마도 호남의 엄청난 호재와 더불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회동으로 핵심 지지층의 민심이 일부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이 중요한 것은 여전히 표집이 보수 우위인데도 그리고 부동산 관련 문항이 여러 포함된 상황이라 여건에 불리한데도 이 정도면 이 대통령께서 여러 인사나 또는 지지층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추가로 나오면 직전 지지율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 보고드립니다. 구독 한방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연속적인 집권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정권 내에 호남에 대한 투자가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 국힘을 지지하던 지역들이 정권의 지원으로 잘 살았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호남은 못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을 베이스로 호남의 비하와 가난 같은 이미지 메이킹을 해왔고 지금의 지역 감정을 바탕으로 국힘이 존재했으며 일베가 성장했던 것입니다. 만약 호남이 잘 사는 지역이 된다면 비하가 무뎌지고 지역 감정이 완화됩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광주 전남의 반도체가 가야 하는 이유이고 이 대통령께서 대단히 잘하신 선택이자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반도체 초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불투명한 상황도 호남 쪽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 중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기업들이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된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큰 숙제라고 볼 수 있는데 반드시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 더 이상은 분열 없이 민주당이 개혁에 더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집권 2년차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움직이지 않는 진실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되든지 그거는 민주당 당원들의 선택이겠죠. 당원들의 선택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대통령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제가 뭐 이재명 대통령 쪽과 가까운 분 그리고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분 이런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양측의 그 견해 차이나 이런 거는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양측 다 하는 얘기가 대통령이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근데 결국에는 뭡니까? 대통령이 흔들리게 되면 다음 총선 그리고 그 다음에 대선이잖아요. 대선 때 정권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 문재인 정권 때도 사실은 2022년을 돌이켜보면 문재인 대통령 그때 아마 퇴임 때 지지율이 50%가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사실은 걱정했습니다.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더 잘 나와야 되는데 퇴임을 앞둔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너무 잘 나와서 이거는 아마 표로 이재명 후보에게 가지 않을 수 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때 당시에 0.73%로 진 거는 제가 볼 때 거의 기적이에요. 이재명 후보의 개인기로 거기까지 붙었던 겁니다. 붙었던 건데 지난해 대선도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 내란 전국에서 50% 넘게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여파들 그리고 내란 전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총선을 이길 거야 라고 우리가 다 생각을 했는데 자만했던 거죠. 자만했던 것이고 거기서 그러니까 벌써 이제 총선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다음 전당대회 당권을 놓고 조금 분열이 됐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팩트 하나는 어떤 경우에서든 이재명 대통령이 타격을 입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패배를 두고 많은 분석이 있는데 딱 하나겠죠. 내부 분열 그리고 자만이겠죠.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 너무 황당하게 졌는데 그거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고 차기 전당대회에서 내가 뭐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든 뭐 김민석 총리 후보를 지지하든 아니면 송영길 의원을 지지하든 그거는 각자의 마음이죠. 내가 이 사람 지지하는데 너는 왜 이 사람 지지 안 해? 너는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우리의 분열은 시작된다.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났냐면 여론조사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당 내부 분열이 심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게 여론조사로 나오거든요.
근데 뭐 제가 보니까 뭐 민주당의 오랜 전통적인 진성 당원, 그리고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분,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어찌됐든 이제 중요한 것은 보수의 지지층은 한 40% 정도는 정말 콘크리트입니다. 그 콘크리트가 지금 회복이 됐죠. 회복이 돼서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역전됐죠. 역전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못한다는 응답이 잘한다보다 많이 나온 게 이게 처음입니다. 근데 물론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대통령이 내일 오시죠. 대통령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와서 뭐 집토끼 나가라는 거냐, 뭐 중도 확장이 중요하냐, 뭐 여러 가지 분란들이 있고 의견 차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대통령이 오자마자 모레 청와대 수석 보좌진 회의를 한다고 해요. 수석 회의를 하는데, 아마 이번 주 일요일에 청와대 수석들이 많이 절반 이상, 절반 가까이 갈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하마평이 많이 나오고 있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번에 국무총리로 안 갔기 때문에 수석 보좌진들이 많이 바뀌고 비서진들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 개각, 일부 장관들은 벌써 하마평이 있습니다. 하마평이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쇄신에 대통령이 나설 것 같고, 순방 기간 중에 오늘 내일 아마 결단을 해서 많은 분들을 뭐 인사검증을 하고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잠시 대통령 지지율 추락했다고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그러니까 우리 주가시장 그렇잖아요. 주가시장에 저도 올해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 머리털 나고 처음 주식해봤습니다. 올해 한 3월경부터 했는데, 주식이 가장 높을 때 계속 가지 않잖아요. 우상향 가지 않습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결국에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아마 조금 전에 보셨지만 여론조사로 이 분열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귀국하면 제가 볼 때는 한 금요일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하다가 여러 가지 대통령의 새로운 메시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결국에는 이제 차기 전당대회 때문에 이게 불거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사실 너 누구 나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대통령 마음속에 좋아하는 사람, 싫은 사람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명확하게 그런 의사를 표시해서도 안 되죠. 삼권 분립이고, 아무리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에 힘이 세다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네, 총리 임명으로 이제 본격적인 개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인사로 지지층에 감동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끝으로 민주당은 변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지지층이 지금 걱정해야 할 건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가 아니라 보수 진영의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보수 진영은 한동훈과 오세훈이라는 차기 대선 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도 선뜻 손을 못 대는 노인 지하철 무인 승차 문제에 과감하게 뛰어들었고, 한뚜껑은 친윤 세력을 설득하며 보수 재건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집권당인 민주당은 오로지 친명을 외치며 대통령 눈치만 보면서 딸랑이만 흔들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차기 총선과 대선이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언알바 정기 후원과 민주진영 동지가 운영하는 여름두릅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